어르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잘 안 굽혀지고 무릎이 뻐근해서 한참을 주무르다 일어나신 적 있으시죠? 혈압은 자꾸 오르고 당 수치도 불안해서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걱정되실 때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매일 드시던 생강차에 이것 한 스푼만 더했을 뿐인데 관절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압과 혈당이 함께 안정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60세 넘으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박사 김재호입니다. 50년 넘게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과 음식 그리고 몸의 변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72세 이말순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이 굳고 무릎이 욱신거려 하루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 어르신이 바꾼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마시던 생강차에 이것을 한 스푼 더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느껴지던 손의 뻣뻣함은 점점 줄어들었고 무릎에서 올라오던 욱신거림도 이전보다 한결 덜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무리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정말 도움되는 건강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4세 김봉래 어르신은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가장 부담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손이 굳어 있었고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펴는 것조차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불을 걷는 간단한 동작에서도 손목과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무릎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무릎 안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고 그 통증은 하루의 시작을 이미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김봉래 어르신은 항상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뒤에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반복되다 보니 어르신에게 아침은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통증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움직이며 하루를 부지런히 보내던 분이었지만 관절 통증이 심해지면서 그 익숙한 일상이 하나둘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일이 힘들어졌고 시장까지 가는 길도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중간에 쉬어야 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럴수록 발걸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날이 줄어들면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관절은 더 굳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겪는 변화라는 설명도 함께였습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약효는 일시적이었고 아침에 느껴지는 손의 뻣뻣함과 무릎의 묵직한 통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자 김봉래 어르신은 점점 움직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니까 덜 움직이고 덜 움직이니 관절은 더 굳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어르신을 점점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봉래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몸 상태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급하게 수술이나 큰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관절 주변에 염증 반응이 오래 누적돼 있었고
몸 전체의 순환도 상당히 둔해진 상태였습니다. 약을 더 늘리는 선택도 가능했지만 저는 먼저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자고 설명드렸습니다. 김복래 어르신이 선택한 변화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새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마시던 생강차에 계피가루를 함께 더해 마시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몸에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아침에 손을 비비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펴는 동작이 이전보다 덜 뻣뻣하다는 느낌이 서서히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흘이 지났을 무렵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동작이 전보다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는 순간에 느껴지던 통증이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강도도 분명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어르신 스스로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김복래 어르신의 아침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전처럼 겁이 나지 않았고 몸을 일으키는 과정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가락을 쥐었다 펴는 동작이 부드러워졌고 무릎 안쪽에서 느껴지던 묵직한 욱신거림도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 변화는 매일 마시던 생강차에 계피가루를 함께 더해 마시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리던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르신의 태도였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조심스럽게 다시 시도해 보려는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을 잠시 걷는 일, 간단한 집안일을 다시 해보는 일들이 어르신의 일상 속으로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침에 고통이 줄어들고 첫 움직임이 편해지면 그 하루 전체의 질이 달라집니다. 김복래 어르신의 변화는 특별한 치료나 새로운 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관절이 편해지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넓은 곳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그 사실을 보여준 어르신입니다. 68세 박성호 어르신은 하루를 숫자로 시작하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은 물컵도 안경도 아닌 혈압계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혈압계를 꺼내 팔에 커프를 두르고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어느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혈압계 화면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어르신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140을 넘기면 마음이 바빠졌고 150을 찍는 순간에는 그날 하루가 이미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160을 넘는 날에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 뒤쪽이 묵직해지는 느낌까지 따라왔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원래 생활이 크게 불규칙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했고 술도 많지 않았으며 과하게 짠 음식을 즐기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약을 꾸준히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의사가 알려준 대로 약을 챙겨 드셨고 음식도 나름대로 조심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압 수치는 들쭉날쭉했고 아침마다 확인하는 숫자는 어르신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혈압이 135 정도로 나왔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155를 넘겼습니다.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데 숫자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전날 먹은 음식, 잠든 시간, 몸 상태를 하나씩 떠올리며 이유를 찾으려 애쓰셨습니다. 혈압 문제는 점점 어르신의 일상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목 뒤쪽과 어깨가 늘 뻐근했습니다. 조금만 서둘러 움직여도 숨이 차는 날이 늘어났고 혹시라도 어지러워질까봐 외출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몸은 더 무거워졌고 혈압에 대한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숫자를 의식하며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 긴장은 다시 혈압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성호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몸 상태보다 더 먼저 느껴진 것은 지쳐있는 기색이었습니다. 혈압이라는 숫자에 계속 신경을 쓰며 살아온 탓에 마음이 쉴 틈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검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당장 위험한 합병증이 있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혈관이 오랜 기간 긴장과 수축을 반복해온 흔적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약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저는 먼저 몸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는 방향으로 생활을 정리해 보자고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식단 변화보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 하나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이 선택한 변화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던 생강차에 계피 가루를 함께 더해 하루 한 잔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약을 끊은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에 작은 조정을 더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혈압 수치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혈압은 여전히 140대 후반에서 150대 초반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어르신은 숫자보다 먼저 몸의 느낌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혈압계를 재기 전 손에 힘이 덜 들어가 있었고 숫자를 기다리는 동안의 긴장감도 이전보다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목 뒤쪽을 짓누르던 뻐근함이 조금 완화됐고 하루를 시작할 때의 답답함도 한결 덜해졌습니다. 열흘이 지나면서 혈압 기록에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45, 140, 138처럼 조금씩 내려가는 숫자가 기록에 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박성호 어르신의 아침 혈압은 대부분 130대 초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숫자에 대한 어르신의 태도였습니다. 혈압계를 재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매일 마시던 생강차에 계피 가루를 함께 더해 마시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린 결과였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이완되고 몸 전체의 리듬이 안정되면서 혈압도 그 흐름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성호 어르신의 하루는 조금씩 다시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일이 다시 일상이 되었고 외출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안정되니 마음도 함께 풀리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혈압도 그 변화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박성호 어르신의 사례는 그 과정을 차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대단한 치료나 새로운 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혈압으로 고민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의 변화는 혈압 수치에서 시작됐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몸 전체의 리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은 혈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세 정말자 어르신은 식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던 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던 시간이 식사였지만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밥상 앞에 앉는 순간부터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이 한 끼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걱정이 식사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당뇨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약을 잘 챙겨 먹고 조금만 조심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공복 혈당은 그럭저럭 관리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식사 후였습니다. 밥을 조금만 더 먹어도 식후 혈당은 쉽게 200을 넘겼고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어르신의 하루는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식후 혈당이 높은 날에는 몸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게 처지며 졸음이 몰려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시간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정말자 어르신은 먹는 양을 점점 줄이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던 음식 앞에서도 손이 쉽게 가지 않았고 식사 자체를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스스로 제한하는 생활이 어느새 당연한 선택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자 어르신의 하루는 혈당 수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공복 혈당을 먼저 확인했고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는 시계를 보며 혈당을 재야 할 시간을 계산하셨습니다. 숫자 하나가 그날의 기분과 컨디션을 모두 결정해 버리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자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몸 상태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지속된 긴장으로 인한 피로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심하고 참아야 하는 생활이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같이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급격히 악화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몸 전체의 대사 리듬도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약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저는 먼저 생활 속 흐름을 다시 잡아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정말자 어르신이 선택한 변화 역시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단을 극단적으로 줄이지도 않았고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마시던 생강차에 계피 가루를 함께 더해 하루 한 잔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생활 속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몸의 느낌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 예전처럼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지 않았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도 조금 덜해졌습니다. 식후에 느끼던 답답함이 줄어들면서 몸이 천천히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를 어르신 스스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식후 혈당 수치에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5, 185, 175처럼 조금씩 낮아지는 숫자가 기록에 남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흐름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정말자 어르신이 식후 혈당은 160대에서 머무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200을 훌쩍 넘기던 날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혈당 변동 폭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변화는 매일 마시던 생강차에 계피가루를 함께 더해 마시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식후 혈당이 급격한 상승이 완화된 결과였습니다. 몸이 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혈당도 그 흐름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정말자 어르신의 태도였습니다. 식사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조심하지만 피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긴장이 줄어들자 몸의 반응도 함께 부드러워졌습니다. 당뇨는 혈당 수치 하나로만 설명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리듬, 식사 후 반응, 마음의 긴장 상태가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자 어르신의 사례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변하는지를 차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약을 끊은 것도 아니었고 기적처럼 정상 수치로 단번에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의 흐름이 달라졌고 그 변화는 어르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특별한 치료나 새로운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반응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자 어르신의 변화 역시 특별한 치료나 새로운 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분의 어르신 모두 각기 다른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선택한 것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세 분이 공통으로 실천했던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따뜻한 생강차 한 컵을 준비합니다. 티백 생강차든 생강을 직접 끓인 차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를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 스푼부터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전에 마시면 좋고 공복이 불편한 분들은 식사 후 30분쯤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꿀이나 설탕 같은 단맛은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맛을 더하면 혈당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절이 아프고 혈압과 혈당까지 신경 써야 하는 나이가 되면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먼저 꺼내곤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이 몸은 아직도 작은 변화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치료가 아니어도 매일 반복하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마시던 생강차에 계피가루 한 스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만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관절이나 혈압, 당뇨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함께 나눠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